주제로 포트콜에서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주에서 27년째 지금 살고 있는 원주 시민이고 강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다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숫자에 매우 약하거든요. 수학도 약하지만 숫자는 더 약해요. 근데 그 왜 총석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외교를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산이 보니까 총석 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사들이 모여서 다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싸움을 맨 앞에서 최전선에서 하고 계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War of Money. 돈 전쟁이죠. 사실 그 우리 가게에서는 빚을 안 지는 게 최고고 또 우리가 수익이 늘면 지출을 많이 또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국가나 지방 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빚도 있어야 되고 또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늘려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개념인 건데 사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창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원주시의 살림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정창수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져본 돈만큼밖에 돈을 셀 줄 모르고요. 만나본 사람 정도밖에 세상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져봤자 그 몇십억 되는 집 정도가 이제 최고겠죠.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이 안 오고 미지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0억이 뭐 아니라 100조 막 1000조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건 숫자가 아니라 무슨 이제 그 외계의 언어처럼 들려질 텐데 지금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GDP가 2054조 정도 됩니다. 근데 뭐 환율이 좀 변동되면 변화가 되겠지만 그런데 공공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800조가 넘어가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이 곳이 중복 부분이 한 100조를 빼면 600조가 또 있어요. 물론 이게 2000조 대 1500조가 정확히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공공부이 넓은데 문제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나마 아시는 분들이 민간 경제만 관심 있고 공공 경제에 관심이 없죠. 120만 공무원과 기타 관련한 분들의 어떤 그것이 돼버려서 전쟁이 아까 예산 전쟁, 돈의 전쟁인데 공개돼서 모두가 참여하는 전쟁이 되면 합리적인 전쟁이 될 텐데 소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득권 전쟁터처럼 돼버린 게 예산입니다. 지금 그나마 원주가 그 중에 243개 지자체 중에 한 군데이지만 뭐 한 이 정도 규모 중간쯤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뭐 샅샅이까지는 물론 뭐 10시간이 손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5시에 보내면서 그나마 줄이느라고 PPT를 줄이긴 줄였지만 여전히 되게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원주 시민이 원하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살림구조 잉여금, 그 다음에 성적, 뭐 숫자로 계량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등수를 매기거든요. 누가 잘하나? 그런 게 있고 어디에 도대체 원주는 돈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써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돈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터치를 제가 지금 한 5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 원주 시민이 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원주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한번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이에요. 예산은 회계 문서가 아니고 그 회계 그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게 예산인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정책은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정책을 세우면 이제 무리한 간섭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의식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십만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예산 전문가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식이 없고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식 아닙니까? 좀 다르게 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뭐 그걸 찾는 자료들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써 있는 자료는 나중에 한번 감사원이나 국회나 KDI 이런 곳에 메일링 가입하셔서 그 내용을 받아보시면 매주 KDI는 매일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알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도시공원에 관심 있어. 나는 교육에 관심 있어. 그럼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면 5개의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소를 시민단체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에서 이 지역만을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정공시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한 300페이지 되는데 찬찬히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온지시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산서에서는 당연하고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원주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광역이 조사할 때 기초도 같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모든 정책의 시작은 통계에서 시작되는데 통계에 관심 있는 지자체는 매년 올해 기초는 한 1200명 정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데는 2000명씩 매년 해요. 그래서 통계가 제대로 있어야 그 통계에 기반해서 정책이 세워지는 건데 만약에 통계 없이 정책을 하면 필연적으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겠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의 그걸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현재 자녀 수나 뭐 이런 것들 1명, 2명, 3명 있는데 지금 없는 부부 중에 없는 부부가 3분의 1이에요. 한 명이 14%고 그리고 한 2명 정도가 이제 40% 정도 됩니다. 이런 어떤 생활상의 이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래 출산 계획 지금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아직 20대니까 그렇겠죠. 나이를 들면 좀 줄어들까요? 근데 아무튼 출산 계획이 있기는 있어요. 한 절반 정도가. 뭐 이런 정서적인 것까지 이제 있는데 원래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제도가 그 법제화된 데에는 제가 약간 기여를 했습니다. 촬영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그 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저한테 과외를 요청해서 제가 가가지고 이 사회조사 보고서를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업은 뭘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도로 놓는 우리 취약지역이니까 다 취약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전국이 다 취약지역이에요. 경기도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도로를 놔달라는 거겠지. 도로는 4등입니다. 8%. 그러면 복지겠지. 복지는 3등이었어요. 놀랍게도 2등이 교육이었어요. 그 지역에 아이들이 전체 주민의 5%도 안 돼요. 문제가 이제 아주 낙후된 지역. 그런데 1등은 문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우리의 본능이 우리 심리학에서도 메슬로우 5단계 법칙 있잖아요. 이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다가 축축하다가 나중에는 명예와 이런 걸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화가 지금 현재로서 최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20살 때에 인식한 세상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돌파시어서 발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젊게 사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50년, 60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젊었을 때는 당연히 도로나 뭐 이런 게 우선이었겠죠.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도지사가 돼가지고 20개의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3,000명밖에 안 살고 이런 데다가 50석짜리 영화관을 20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10개가 운영 흑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록을 또 찾아보니까 이용자가 600만을 넘었었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왜냐면 영화가 똑같이 상영이 돼요. 개봉관 영화가. 그러면 내가 시골에 살지만 집에 큰 TV가 있지만 나는 5,000원을 내고 가서 영화를 본다. 개봉관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도 차원에서 영화를 공유하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돈 주니까. 아무튼 그게 이 사회조사 보고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건데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뭡니까?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 친구들이 원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이 사회조사 보고서도 몇백 페이지에 이르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만족도다 그러면 지금 그 원주의 시민들이 만족하는 거는 오히려 택시가 제일 많아요. 뜻밖에도. 그거는 택시에 만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겠죠. 제가 동두천에 갔는데 동두천의 사회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놀랐더니 인천이었어요. 동두천이. 왜냐면 지하철이 공짜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한 번씩 회 한 접시 드시고 돌아오는 게 이분들의 소일거리가 된 거예요. 이걸 그 시장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조사된 걸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원주도 이런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거 이쪽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모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랜카드를 전철역마다 그 지역 이게 이 사회조사 보고서는 동네별로 세대별로 따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지역마다 전철역에 보고에 맞는 공약을 걸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걸 공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강남구 뭐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저기 무슨 노원구에다 갖다 놓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리고 교육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고 학교생활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정책을 구상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하나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소비나 특성 항목들 같은 경우에도 원주 대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지자체가 그냥 창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일 것 같습니까? 치악산 한옥기를 제일 주민들이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관광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가는 곳이 딴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건물 짓고 우리도 안 가는데 하잖아요. 진짜 외국 사람들은 뭐 재래시장 와보고 싶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음식도 아마 아주 그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육성해야 할 문화관광시설 및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등으로 나와 있는 게 치악산 국립공원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고 2등이 간현관광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AR에서 돌려갖고 한 조사가 아니고 대면 설문을 갖고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1년치만 볼 게 아니라 한 5년치나 10년치를 봐버리면 진짜 원주 시민이 원하는 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가활동 뭐 하느냐? 그랬더니 TV 시청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삭막하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생활시간 압박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샘플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럼 원주의 살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시면 원주는 일단 예산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 자립도 자주도 얘기하는 거는 일단 우리의 기억에서 일단 지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인 나라에서 자립을 하는 지자체는 매우 특수한 곳이다.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로 치부하고 얘기가 시작되면 지역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약간 행안부나 기재부에 약간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불교부 단체가 1년 4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일부러 그 몇 개라도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자립하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세금을 걷어서 국세와 지방세가 있지만 국세 걷은 거에서 상당 부분을 지역에 내려주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제 재정이 충족이 돼요. 다만 전달 방식엔 비판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나눠주고 있다 총량은. 그리고 앞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시작돼요. 2인당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고향 사람들이 기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5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아마 지역 인기 투표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 500만 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생각해서 답례품 쌀 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의뢰를 해봤어요. 꼭 답례품이 물건이어야 하느냐? 아니다. 법에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방식을 조례로 확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공공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일본도 지금 현재 6조 정도 돼요. 이 고향사무기부제 운영 규모가 우리가 일본보다 재정 규모는 한 40%지만 1인당은 더 소득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지금 원주로 들어가면 면적이 868입니다. 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이 61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은 훨씬 큽니다. 인구가 있고 행정동 이런 거 다 아시는 거니까 원주는 이제 강원도 대표 도시죠. 그 다음에 이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특별회계 3천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들어오는 돈, 어디서 주로 돈이 들어오는가를 보면 지금 2021년에 2조 2천억 중에서 자체 수입은 4천억이고 이게 지원받는 돈, 그러니까 이전받는 돈은 1조 2천억이에요. 뭐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지방세가 2,300억, 세일 수입이 1,800억, 4천억 정도가 있고 교부세,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4천억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도 중앙정부로 받는 거죠. 대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고 외부에서 이전 수입을 받는 게 훨씬 많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조건 없이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을 받는 거긴 하지만 원주에서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보조금은 조건이 걸린 돈이고. 그런데 어디에 주로 돈을 썼는가 보면 이따 뒤에 한 번 더 나오지만 지금 1조 8천억 정도를 쓰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죠? 6,200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기타예요. 기타입니다. 특별회계가 3,200억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특별회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회계에서는 1,700억. 국토 지역개발. 주로 도시재생이나 도시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문화관광은 이제 이 문화 관련한 시설을 만들거나 축제를 열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돈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잘 모르실 테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보면 지금 1인당 세출 규모는 421만 원이에요. 2020년에. 지금쯤 아마 한 500만 원이 육박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크게 증대됐기 때문에 1인당 500만 원. 원주만 평균 시보다 높습니다. 시의 평균보다. 그리고 재산도 있습니다. 원주에는. 재산이 20년도 결산 기준으로 4조 9,604억 정도가 있는데 주로 토지예요. 건물은 6,000억 정도고 토지가 3조 정도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가끔 가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매입을 할 때는 실거래로 매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예요.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지자체가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대충 그냥 가요. 그러면 매각 매입 그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매각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땅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매입해 주는 것도.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시가 평균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정 자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는 자체 수입만 얘기하는 거고 자주도는 이전 수입, 교부세라든가 이런 마음대로 용도에 제한을 주지 않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는 돈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주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립도는 지금 거의 일반 지표에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아주 못된 아니면 무지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공무원 월급도 못 걷는 지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해악을 끼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도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법적으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금은 2개밖에 없다. 다른 건 없을 수도 있다.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만 꼭 있어야 되는 기금이고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거를 저같이 재정을 하는 사람들은 칸막이가 많을수록 안 좋다고 보거든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면 안 되고 이 재정의 어떤 종류도 다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칸막이를 많이 만들죠. 이거를 할거주의라고 합니다. 관료들이 우리 영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부만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21년도에 이 기금의 규모인데 지금 22년도에 1,545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 다음 거 보시면 20년도에 352억이거든요. 이게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350억이었던 게 2021년도에 1,400이 되고 22년도에 1,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잉여금이 많이 남은 걸 기금에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근데 잉여금 문제는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부분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주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왜 돈 쓸 돈이 없다고 하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지역에서 중요한 어떻게 정치와 행정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금이 그렇고요. 그리고 원주에 출자 출연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해 특화 관광단지 그리고 임직원이 1명, 원주 불온 일반 산업단지 어떻게 임직원이 1명일 수가 있죠? 근데 거의 자산도 적고 막 하긴 하는데 거의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 1명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출연기관이 원주문화재단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존재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으로 고경개발과 상하수도가 있는데 여하튼 고경개발도 일단 흑자 상태. 그 상하수도가 있는데 상수도가 흑자예요. 지금 밀집 도시들은 대부분 흑자입니다. 지금 상수도가. 기술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하수도는 대부분 적자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상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아요. 같은 양을. 그러니까 상수도 쓴 만큼 해서 하수도 요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걸 더 많이 받아요. 정읍이라든가 한 10여 개 지자체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하수도 처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원주는 좀 도농 복합 도시라 좀 그런데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 부천시가 있었는데 부천시가 제일 먼저 도심이 형성됐어요. 근데 나중에 김포나 인천 부평구나 시흥이나 서울 강서구 이런 곳이 도심이 주변에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천이 너무 과잉으로 상하수도를 설치한 거예요. 거의 실제로 쓰는 거에 2배 이상을 한 거예요. 막 비난을 받다가 도심이 형성되니까 그럼 우리 상하수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돈을 받고 해주면서 한때 2천억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데 대부분은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적자를 많이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가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게 영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분들이 그 돈을 주는 거죠. 적자로 그러니까 부족하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지금 특히 공단 쪽에 돈을 줄 때 이러는데 맞춰주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풀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원주의 살림구조 예산 결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게 잉여금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2조 2,732억이 예산 현액으로 이제 딱 됐는데 그 중에 3,425억을 이용을 하고 보조금 반납. 보조금을 받았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사업이 끝났는데 반납을 하는 돈이 143억이에요. 순수한 순생이익.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순수하게 남은 돈이 791억이에요. 그래서 순생이익금을 보면 2017년에 1,800억이었다가 2020년에 1,800억 계속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21년도에 791로 떨어지잖아요. 아까 저 기금에서 봤잖아요. 21년도에 기금으로 돈이 옮겨졌죠.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의 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이 순생잉여금 791억에다가 아까 기금에 들어있는 돈을 합치면 한 2천억 정도의 좀 넘는 돈에 순수하게 이제 그 임자 없는 용도가 없는 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리고 이 돈도 쓸 곳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안 쓰고 계속 넘기고 있는 돈이에요. 3,400억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그 예산 전체 총량을 볼 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당초 예산이에요. 당초에 편성하는 돈이고,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9,648억을 예산을 짰는데 그 해 결산을 해보니까 1조 6천억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항상 반론이 뭐냐면 그 돈 다 추경에 편성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빨간색이 실제 최종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마지막 1조 2천억이죠. 4천억이 남잖아요. 거의 3,200억이 남잖아요. 그럼 이 빨갛게 그 편성된 최종 추경을 또 다 쓰느냐? 다 못 쓰죠. 실제로 쓴 돈은 이 보라색 9,800억. 그럼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 돈 올해는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도엔 다 또 편성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내년도에 역시나 1조 1천억밖에 편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1조 7천억이 들어오고 다시 1조 4천억을 편성하고 실제로 1조 1천억을 쓰고 이게 계속 지그재그로 가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폭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겠죠. 지금 원주는 지금 2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잉여금이 아까 그 순산 잉여금이 기금까지 포함하면 2천억이라고 본다면 적은 편이에요. 잉여금. 전국 평균이 23%입니다. 원주는 10%니까 적은 편이에요. 놀랍게도. 심한 데는 경기도 이천시나 어디였더라? 그런 데는 60%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나 최근에 막 지방세, 국세가 늘고 하면서 돈이 지원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한다. 귀찮아서 안 한다가 있고 무서워서 안 한다. 일 벌리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미 인프라가 웬만큼 건설됐기 때문에 큰 돈 쓸 일이 없다. 인프라가 뭐가 건설되냐면 문화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뜻밖의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가 이미 지방산업단지가 2015년 기준으로 1,3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청 이런 데는 없으니까 시군에만 있잖아요. 시군이 150개인데 이 1,350개가 있으면 거의 9개씩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산업단지가. 산업의 변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쓸데없는 데라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쓸 곳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보여주는 특히 근데 원주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용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못 쓴다는 거죠. 편성한 돈조차도. 이게 지금 실제로 쓴 돈이잖아요. 보라색이 당초보다 덜 쓴 거예요.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당초보단 그래도 많이 쓰는데 추경은 고사하고 당초보다 덜 썼다. 그러니까 집행의 부진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다만 제도를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 것이 이미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총생산 GDP보다 우리나라 GDP가 더 많아요. 아마 아주 작은 나라들은 원주보다 GDP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도시마다 똑같이 할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비가 지금 원주의 계속비가 한 거의 1,000억이 넘는데 계속비라는 게 뭐냐면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편성을 해놓고 안 쓰고 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남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계속비를 0원으로 해요. 규정으로. 그래서 이월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팀은 힘들겠죠. 매년 편성하고 지금 잘 되고 있나 살펴야 되고 그러는데 덕분에 이제 돈이 놀지 않고 잘 쓰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라. 아무튼 명시사업 계속 비율이 1,900억이나 2,000억이네요. 1,000억이 아니라. 계속 비율. 그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순생이금 이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큰 돈은 순생이금이 어디 많이 남는가 보면 일반 회계도 많이 남지만 공룡개발 사업에서 400억, 상수도에서 200억, 하수도도 300억이에요. 이상하죠? 적자가 많은데 왜 또 이여금은 무엇인가? 적자는 적자고 이여금은 이여금으로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외에는 지금 큰 돈 들어가는 데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354억 이여금, 순생의 이여금.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263억 이 이여금, 순생의 이여금. 이런 돈들은 대부분 계속 돌리면서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안 쓰고 계속 마치 저금해 놓듯이. 순생이여금이 그러면 어디서 남았느냐 도대체. 그러면 대체적으로 초과 세입이 276억이에요. 처음부터 세금이 적게 거칠 거라고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851억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 절감해서 한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뭐 이게 절감인지는 한 번 더 증명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낙찰 차익도 4억 정도 있어요. 대부분은 예비비 1,400억과 지출 잔액이 287억이에요. 사업이 끝난 데 남은 돈. 사업이 다 끝났는데 돈이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풀려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막 낭비를 해서라도 썼을 것 같은데 썼는데도 남은 거예요. 다 썼는데. 그 돈이 이 집행 잔액 1,851억입니다. 뭐 얘기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금 어떤 사업으로 얼마나 쓰고 있을까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 있어요. 2018년부터 공개돼 있어요. 잘 안 보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다운을 받아보면 어떤 사업이 주로 진행이 안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출 잔액 10억 원 이상. 지금 지출 잔액 순서대로 등수를 소팅한 거거든요. 가면 건강기 238억, 유가보조금 199억, 광고 8밀리언 스퀘어 조성사업 178억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래서 편성하고 지출하고 지출이 영원인 것들도 있죠. 화장장 건립시설 영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전액 남고 농업 안정발전기금 예치금 전액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영원 이게 12월 31일 저거 못하면 21년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금 예치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장도서관 건립 아니 지방하천 정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국비와 시도비가 없는 자체 사업이에요. 이 자체 사업, 자체 사업들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단체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부서들은 일을 적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자기 일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왜냐면 우리도 뭐라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표시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이고, 이건 이제 2월액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2월액 액수 기준으로 하면 공원조성사업이 402억을 이용했고 그 다음 해로 이렇게 쭉 되는데, 모든 사업에서 골고루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20, 30개 사업에서 주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 개 소수의 사업에서. 그래서 이런 지금 제목들을 보시면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충 어디에 있는 사업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렇게 지금 목록들이 있습니다. 야구장도 뭐 조성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회장 체육단지, 추모공원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을 알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계약 정보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뭐 구매하고 이렇게 다 올려져 있거든요. 누구에게, 누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 중에 한번 수의계약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뭐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한 업체가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다운받아서 소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업체의 대표가라는 게 쭉쭉쭉 들어가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외부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로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 구에서 책을 1년에 20억을 구입하는데 왜 서점 한 군데서만 절반을
구입하지? 사점이 20개가 넘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모 국장님 이제 그 친척이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 군에 갔는데 왜 그 예산이 3천억인데 300억이나 조경 사업을 하느냐? 근데 거기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군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300억이 여기는 하도급까지 표시가 되거든요. 20개 업체한테 나눠져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 중에 150억 정도가 한 업체에 그러니까 하도급을 준 거예요. 실제의 그 계약자는 그 150억을 받은 업체죠. 그 대표가 군수의 동생이었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매듭을 풀어가면 지역의 그 아까 말씀드린 공공예산을 사람 잘 모르니까 나머지 민간 경제만 이게 이해를 하는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장점이 돼 있어요. 민간은 알 수 없죠. 공공은 알 수 있잖아요. 자, 공유재산은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이 공유재산 관리대장하고 재무회계상의 그 공유재산이 달라요. 행안부도 이거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했는데 60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지자체에서는 결산하고 할 때 좀 노력을 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곳은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국공유지가 여의도만큼 일단 2만 필지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전자등기부에 소유주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게 물론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운동을 했을 때 문제 제기했을 때는 여의도의 20배였어요. 지금 노력해서 이제 여의도만큼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조달청장인 김정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조달청장 재임 시에 가장 큰 목표로 뭘 했냐면 그걸 다 일본인 명의에서 이제 바꾸겠다. 성공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좀 줄이긴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기가 막히죠. 등기부에 이걸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문제 제기했을 때는 감사원에 있는 뭐 이미 다 퇴직하셨으니까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분이 전화로 저한테 자기들이 발표를 못하니까 야 어디 무슨 동 어디 몇 번지 저 등기부를 보면 다 일본인 명의로 돼 있고 초총독부 명의 척식주식회사로 돼 있어. 그걸 알려준 거야 20군데 정도.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언론은 굉장히 재밌는 소리잖아요. 이 땅이 일본인 소유의 땅이랍니다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아무튼 관리가 안 됐어.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원주는 살림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게 지금 지방주정 분석진단이라고 하는 그 행안부에서 30년째 매년 물론 그 지표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지만 매년 평가를 하는데 원주가 일단은 17년 결산 기준으로는 중간쯤이었어요. 다들. 그리고 18년 결산 기준으로는 계속 중간입니다. 37등. 그리고 19년 결산 기준으로는 약간 내려갔어요. 50등. 의정부가 1등이고 시흥시가 꼴찌입니다.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등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시흥시가 돈이 제일 많을 거예요. 시중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그리고 20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좀 올라갔어요. 다시 21년 결산은 또 이제 한 올해 11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부분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시는데 이번 지방선거 할 때 이거를 활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물론 활용하라고 만든 거긴 한데 제가 아는 단체장들이 야 지금 상대편에서 지금 이 플랜카드 걸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뭐 한 보고서에 의하면 뭐 우리가 아까 시흥 이런데 꼴찌라고 하는데 시흥이 그나마 2개 올라갔어요. 네, 굉장히 저랑 친밀하신 분인데 아무튼 시흥은 다 당선됐는데 구리시 떨어지고 김해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난처해지고 플랜카드 막 수십 개씩 걸고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구체적으로 이 분석 보고서에 뭐가 문제인 거냐
하고 보면 일단 관리 채무 비율이 높아요. 이거는 이 관리 채무는 이 BTL이나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3% 예산 액수에.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혁신도시가 들어서 그런지 뭔가 이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는 지방세 징수율도 그나마도 정해진 돈은 또 걷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채납이 당연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딴 데보다 많아요. 그리고 중기재정 계획을 세운 것을 잘 못 지킨 거죠. 반영 비율이 문제가 되고, 관리채무 상환 비율, 아까 관리채무가 많으니까 실질 수집이, 주민참여 예산 지출 비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장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단체장이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걸 저희 혼자서 이거 다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이걸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한번 문제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지방세 수입 비율 때문에 잠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성동구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 서울도 지자체마다 이 소득 수준이 달라요, 되게.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작년에 88%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줬죠. 그러면 그 지역은 재난지원 받은 비율이 몇 %일까를 보면 소득 수준을 봤었어. 그래서 강남구는 45%예요. 재난지원금 받은 사람. 안산시는 88이에요. 딱 중간에도 막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사는 지역인가. 금천구도 85.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성동구에서 뭐가 있었냐면, 소득을 받는데 성동구가 높아져요. 갑자기 추세가. 소득이. 그리고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성동구가 지금 한 5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서울에. 왜 그런 걸 봤더니, 성동구 안에 여러 가지 혁신센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벤처 사업 부채가 많이 생기니까 출퇴근 시간대 비교를 해주거든요. 요즘 통계가. 그래서 제가 서울 강북구 사는데 강북구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80분인데 성동구 주민은 평균 40분이에요. 뭐냐면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직주 근접이 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출퇴근 80분을 해보면 사람들이 지쳐서 뭘 하겠습니까? 동네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도 그런 거에 연동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집값 문제 말고 사실 이 집값이 2017년 오르기 전에는 가장 큰 세금이 등장한 게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 10% 이제 그건데,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의 일본의 사례도 그렇지만 직주 근접을 하지 않고 베드타운만 하는 도시는 몰락합니다.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돼.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데 굉장히 불리해지고 성남시도 지금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이유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예산을 보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쓰느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성질과 어떤 부서에서 쓰느냐, 이 세 가지인데 공무원들은 이 셋 중에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요? 부서별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26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딱 보궐 당선되고 다음날 출근할 때 인수위원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예산 쪽 담당자 저였는데 그 마을 관련한 예산 3천억짜리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다음날 만들어 왔어요. 마을 센터를 짓는 3천억짜리 예산. 그래서 분야는 분명히 마을 관리하는 건데 방식은 건설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건 알아두시면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아까 그래프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어디에 돈을 쓰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보면 복지가 37%잖아요. 역시 복지가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체 재정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복지가 19.24%예요. 환경이 17%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회복지 5,800억 중에 그 자체 재정, 원주 자체 재정 1,600억, 한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환경은 2,600억 쓰는 것 중에 1,500억, 거의 한 60% 이상을 그 자체 70% 되겠네, 7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체적으로 쓰는 돈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원주가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원주시가 쓰는 중점적으로 쓰는 돈이에요. 뜻밖에도 문화관광도 10% 씁니다. 그 전체 1,000억 중에서 국고보조금 33억, 매우 특이하죠. 균특 33억, 기금 18억, 거의 합쳐서 80억밖에 안 되는 돈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49억, 아주 모으고 모아서 그 한 120억인데 그 원주시의 돈은 903억을 쓰는 거죠. 문화관광. 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 다음으로 핵심적으로 쓰는 돈인데 뭐에 쓸까요, 문화관광은? 문화관광. 뭔가 시설을 만들거나 축제를 여는데 저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 뭔가 그 외에는 크게 쓰는 돈이 뭐 국토 및 지역개발 693억,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청사 건립할 때 주로 쓰는 게 704억, 이런 게 주로 씁니다. 이것도 지금 일반 공공행정이 719억인데 704억을 다 자체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돈을. 이게 지금 원주가 쓰는 돈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보조율 때문이에요. 보조율. 사회복지는 보조율이 30%를 자체가 부담하는 30%밖에 안 되지만 문화관광은 90%를 자기 돈으로 써야 돼요. 일반 공공행정은 거의 9% 정도를 자기 돈으로 써야 되죠. 국토 및 지역개발도 거의 그 70% 정도를 자기 돈으로 써야 됩니다. 이 보조 비율. 그러니까 보조 비율이 낮은 거는 그만큼 지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계속. 중앙정부도 1%밖에 신규 예산이 안 되고, 그리고 다만 나머지 하던 사업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이즈 조절을 하죠. 국회가 또 수정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국회의 권한이 가장 약한 주요 국가 중에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예산 편성권은 물론이고 증액권도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데 일본은 감액한 만큼은 증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액을 해도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의 동의 없이. 지금 민선 8기 앞으로 이제 민선 8기는 일단 이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계속 건설을 합니다. 많이 건설할 거리가 떨어졌지만, 그리고 중단되지 않은 과거 사업들이 많아요. 옛날 관선 때부터 했던 일을 이 새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하던 사업을 줄이는 게 더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죠. 돈은 많은데 왜 쓸 돈은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갖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돈을 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새 정부의 방향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에 써야 하는가? 어디에 써야 하는가를 보면 이게 다 비슷하게 지역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보시면 인구 증감률 상위 6년간을 평균을 내봤더니 상위 세 군데가 하남, 부산, 강서, 경기, 화성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줄어드는 3위 대구, 서구, 인천, 동구, 부산, 영도 말이에요. 수도권조차도 줄어드는 2등이 된 거예요. 인천, 동구가. 이러면 항상 또 반론이 거의 신도시 개발하느라고 정부가 빠져나갔다. 옛날에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데 도시 지역은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6년 동안 16%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인천 동구가 158, 부산 영도구 14. 부산 영도구는 이거를 10년으로 늘리면 25%의 감소를 해요. 그래서 15만이었던 인구가 지금 12만이 됐어요. 영도구가. 이게 이제 막 250가구가 사는데 실제로 250가구 아파트에 11가구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보세요. 11가구 남아있는데 그럼 나머지 그러면
저 250가구 11가구 빼 나머지 공간은 뭘까? 귀신이 살까? 다 문이 뜯기고 노숙자와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가구 도망을 못 가는 분들이죠. 난 딴 사람 도망갔는데 갈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빈집 문제가 지금 왜냐하면 도시 정책이 신도시 개발 정책이잖아요. 재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구시가지의 빈집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140만 채 넘어섰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과천은 3배, 하동은 2배 반 이게 증가를 했는데 이곳은 또 6년 동안 11%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 줄어든 거죠. 1년에 예산이 10%가 증가하는데 6년 동안 11%니까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경제를 성장하는데 GDP 개념이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냥 산출만 따지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여기 유출입니다. 돈을 벌어도 밖으로 나가요. 울산이 가장 많은 GDP를 갖고 있지만 다 빠져나가요. 반 이상이. 그래서 왜 빠져나가는가 조사를 해보면 이거 막아보려고 한 게 지역화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지나버렸고 의료, 교육, 주택, 노후생활 이게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도 제가 오전에 하두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하두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면 주민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압도적으로 의료시설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시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은 시장 원리에 따라 들어서겠지만 공공의료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놀랍게도 문재인 케어하고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절반이 흑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줘갖고 일부의 운영비를 내주기도 하고 의료 외의 비용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종합병원을 지어달라고 해서 18층짜리 종합병원을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어달라고까지 하니까 이제 건보공단에서 지어주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냐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교육이나 주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인구 성장은 이제 감소의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애들 낳는다고 돈 지원하고 이걸로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의 해결은 결국은 행복감을 높여야 되고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사회조사,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빈집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여튼간에 이 예산 중에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것으로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구 희망택시는 성공 사례예요. 근데 아산시는 낭비 사례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거의 공짜 택시인데 원래는 공짜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선거법 위반 때문에 100원, 1000원 내고 타요, 택시를. 근데 서천구는 버스를 줄이면서 택시를 운영했는데 아산은 버스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택시를 하니까 버스의 적자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전 낭비라고 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신안군 버스 공용화인데 보시면 신안군이 이 분수가 2006년에 부임한 분수가 14개나 되는 겨우 인구 47,000명 14개나 버스 회사가 있었는데 왜 14개나 했을까요? 37,000명밖에 안 됩니다. 버스 노선권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처럼. 말도 안 되죠. 노선권이 사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딸, 둘째, 셋째 이렇게 물려주면서 하니까 회사가 많아지니까 적자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1년에 45억 원의 적자를 보던 걸 갖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전이 2006년인데 2008년에 이제 분수는 2006년에 됐는데 시행이 된 다음에 이용자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공용화한 다음에 6배나 운행을 증가시켰더니 그 전에 20만 명 이용하면 68만 명 이용하는 거죠. 근데 무료 이용객 수도 같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77%가 무료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딴 지역보다 별로 크지 않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훨씬 더 만족도를 느끼면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조선일보조차도 찬양했다고 조선일보 넣었는데 어디 갔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하나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장학금을 가지고 주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원주는 없앴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장학재단이 있었거든요. 기금이 있었거든요. 인재육성 기금인가 있었는데 합쳤어요. 21년도에 보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전국에 거의 장학재단이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다 완비가 됐거든요. 고등학생들까지 학비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장학금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이냐. 생활은 복지로 해결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걸 옛날 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 아니 요즘은 가난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알바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체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휴먼 라이브러리.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원구는 한 20억 정도 써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가난한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난한 학생들,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가난한 학생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학비도 이미 필요가 없고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으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누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져본 돈만큼밖에 셀 줄 모르고 만나본 사람까지밖에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안 터져서 그렇지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왜 영동군 그래도 좀 성공했을까를 봤더니 당이 바뀌고 단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했어요. 여기 한평 나비축제가 사라졌잖아요. 한평 나비축제가 사라졌어요. 삼선을 했던 전 군수가 한평 나비축제를 열심히 해놨는데 새로 들어오신 군수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단 만들고 500억 들여서 공단 만들어서 빚이 500억 늘어나고 다른 거 하다가 결국은 많이 한평 나비축제가 쇠락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완주는 충돌이 있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도 조금 살아남아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해 같은 경우에는 김도강 군수가 있을 때 그때 90년대 장례문화를 혁신하자 화장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제가 그때 경험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단체장도 불안한 거예요. 노인들이 이놈이 지금 도대체 화장 문화를 장례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하니까 노인들이 당연히 분노할 거 아니에요. 90년대에는. 근데도 정책 보좌하는 분들이 달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봐라 앞에 저렇게 난리치는 수백 명의 노인이 있지만 일반 남해 군민들은 찬성한다. 젊은 친구들이 특히.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체장들도 그렇지만 단체장한테도 자기 확신을 주는 거지만 사실 지지자들한테도 설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가지는 거냐 하는 문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리 터득골 대표님이 좋아하실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책 사가지고 하면 그 책값을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가? 3대 거짓말. 예산은 없다. 무지정 소외되어 특별히 따랐다. 다 거짓말이다. 주어가 중요하죠. 주어. 그 앞에.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는 거고. 사실은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 구조를 계속 몇십 년간 유지를 하신 분들이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MB가 대통령이 됐어도 포항의 감정이 조금 늘긴 했는데 잠시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포항에 사실 시민단체들조차도 많이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거짓말이고 패싱. 실제로 우리 지역에 앞으로 크게 들어가는 돈들은
면적 기준은 도로, 하천, 숲, 상하수도거든요. 근데 하천과 숲과 상하수도는 중앙정부 보조가 많습니다. 근데 도로가 이제 그 자기 돈으로 하는 지방도가 많긴 한데 도로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크게 수요가 없죠. 인구 기준은 복지, 교육, 보육 쪽이죠. 근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주로 요즘 부각되는 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와 청소, 유지비, 산업단, 주차장 이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변화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아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민간 업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버려두면 되겠죠. 그런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복지로 보는 거죠. 교통복지로. 근데 준공제로 메꿔주고 있는 돈을 과연 일단 회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용화했을 때 나은 사례도 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공용화하는 게 나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투명한 정보 공개 속에서 판단을 시민들이 해야죠. 단체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지금 1인당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 주민 1인당 예산이 전남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뭐 잘해서 이제 하는 이런 성과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수입을 증가시키고 쓸 돈에 대한 효율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많이 증명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하느라고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사이트들은 중요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면 좋은데요. 이 지방령 365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에는 각종 모든 정부 지방에 대한 예산 자료가 올려져 있는데 특히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저거는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내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적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시군구별로 행정 지표를 비교하는 사이트예요. 내고장 알림이는. 그리고 이 통계청 사이트는 이 생활 지표를 지역마다 비교를 합니다. 읍면동까지. 이게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는 이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내가 버스를 알고 싶으면 버스를 치면 버스 관련한 그 보고서 나오죠. 그러면 절대로 결론을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공공 부분의 연구 용역 보고서는 결론에 제일 볼 것이 없어요. 앞에 거창한 얘기 막 하다가 발주처에서 민감한 거 다 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용두사미가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보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 결론 보고 내용이 없냐고 던져버리지 말고 앞에 내용, 앞에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연구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없을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120개 올려져 있는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살연구소에서 이번에 거의 한 5억 정도 들여서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누구나 시민들이 위키백과를 보듯이 예산을 보라고 하는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A4지 한 6,000장 정도 내용을 이미 올렸는데 저희 연구소 20명 근무하는 이걸 다 업데이트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같이 좀 하고 있어요. 이 6,000매 중에 3,000매를 가지고 책을 하나 했습니다. 이건 싹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의회나 이런 곳에서도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저는 예전에 국회에서 2000년대 중반에 정책개발비가 한 1,000만 원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에 의원회관에 공청회나 회의장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뭐 낭비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또 정책 연구를 하시는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 재작년부터 1인당 500만 원에 그게 생겼어요. 굉장히 물론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서울시의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라는 건물입니다. 한때는 이게 여의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이 5,000평인데 지하에 5,000평 쇼핑몰이 있어요. 이게 2002년도, 3년도에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건물이 이 세 개가 같은 건물이에요. 아예 국제금융센터. AIG 생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2004년이죠. 2004년에 4년 정도에 그 서울의 모 시장님께 이거를 맥쿼리 펀드에다가 99년간 임대를 해줬어요. 물론 참여정부의 승인이 있었죠. 공동의 문제죠. 그때 당시 시장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2010년에 서울시 의회가 바뀌면서 서울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그만 좀 하자. 이제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맥쿼리 펀드는 이걸 5천억을 받고 AJ 생명이 넘겼어요. AJ 생명은 이번에 7천억을 받고 브로클리라고 하는 무슨 펀드에 또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그때 얘기하러 갔을 때 10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아직도 89년을 써야 되는데 그 돈 벌돈을 내놓으면 물러나겠다. 얼마 안 되기는 3조를 달라. 결렬돼가지고 계속 여의도의 홍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어떤 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권은 무조건 잘하고 어떤 정권 무조건 못하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근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저는 복장이 터진다는 거죠. 99년간 임대를 해준 것도 있지만 임대료를 0.1%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년에 적어도 그 1,000원 가까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지자체장이 계약을 맺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왜 남산 케이블카는 45년째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설악산 케이블카는 왜 35년째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숨어 있는 이제 비밀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아는 만큼 분석됩니다. 알면 느끼지만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상태로 놓여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저희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걸 아는 만큼 분석되는 거고 하늘안에 새로운 게 없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죠. 그 아는 사람이 소수여서 문제지. 그리고 돈이 아니라 꿈이 중요하다.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꿈꾸지 않아요.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 돈이 없어 그런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꿈을 만들었으면 꿈을 어떻게 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그거를 현실화시킬 건가 하는 정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